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캐나다 올 때 저의 한국 운전 면허증을 챙겨 갖고 왔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의 한국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캐나다 운전 면허증으로 새로 신규 발급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일정의 수수료와 간단한 구두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그 당일날 임시 운전면허증을 주시고요. 며칠 후에 집으로 정식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절차에 따라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알게 모르게 쓰임이 조금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마트를 가다 보면 그 회원 적립금 같은 걸 하는 적립카드가 한국처럼 있어요. 그런 거를 가입할 때도 저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편리하시고요. 또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다녀야 되잖아요. 도서관 카드도 저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내면 또 빨리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회원 가입을 할 때도 운전면허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오시면 이곳에서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이라면 뭐 그런 면허증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1년 이상이라든지 뭐 장기간 계실 거면 이왕이면 운전면허증을 빨리 발급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 2명을 매일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빅토리아 이야기니까요. 대도시나 또 다른 도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저희 이 동네에서는 모두가 비슷하겠지만 보행자가 철저하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차를 그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차가 당연히 나를 피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차를 개의치 않고 아무 때나 건너시기도 하시고 또 천천히 건너시기도 하시고 차에 대해서 별로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불쑥 뛰어드는 동물이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너무 과속으로 다니시면 위험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이곳에서도 그 속도가 굉장히 여러 곳에 붙어 있거든요. 지시한 속도대로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느끼기로는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호등이 있지 않고 보행자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진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반짝반짝하는 노란 등 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행자가 지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처 그 불빛을 보지 못하면 보행자가 출발하려고 할 때 제가 휙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보행자가 있는 걸 깜짝 놀라서 갑자기 차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실 때 앞부분에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하는지 눈에 잘 띄게 돼 있거든요. 사람 그림이 그려 있고 불이 같이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유심히 보시면서 운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탑 사인인데요. 스탑 사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차라든지 아무리 차가 없고 한가한 곳에서라도 스탑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를 한 후에 일정 시간 뭐 1부터 5까지 정도의 마음속에 카운트하는 시간 정도를 두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차량이 올 때 앞차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하고 갔으면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저도 다시 스탑 사인에 서서 일정 시간을 멈춘 후에 가셔야 된다는 게 약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차도 없는데 휙 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운이 나쁘면 그때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스탑 사인에는 무조건 정차하는 거, 정차해서는 항상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탑 사인 밑에 보시면 또 4웨이라는가 3웨이라는 또 표지판이 가끔 보이는데요. 그건 저희 나라의 사거리나 삼거리 개념이에요. 그런데 따로 신호등이 없고 그 정지선에 먼저 들어선 차 위주로 순서가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몇 번째쯤 여기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순서를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가끔가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왔는지 저쪽 상대방이 먼저 왔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내 차례인가? 막 이렇게. 그때는 캐나다 이 차들은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여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썬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운전자분의 하나하나 얼굴 뭐 표정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인데 제가 머뭇거린다 싶으면 상대방 차에서 손짓으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번엔 너 차례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훤히 보이는 그 시선이 서로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아세요.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을 익히게 되시는데요. 근데 앞차가 이제 가서 나도 또 따라간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여기서도 저는 두 번째 진입한 그 차량도 이제 그 정지선에서 자기 순서를 보고 출발하셔야 돼요. 앞차 따라서 꼬리를 잡고 가신다면 이제 민폐를 끼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의 에티켓이겠죠. 그 4A에서는 순서를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그 초록색 불이 이제 화살표가 보일 때는 정말 쉬운데 이게 화살표가 없을 때 초록색 불만 있어도 언제든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슬금슬금 나가 있다가 싹 꺾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친다면 애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 큰 사거리에 자기만 혼자 가운데 덜렁 남는 이상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초록색 불일 때 한 2대 정도는 비보호가 할 수 있는데 뭐 3대나 4대쯤 되면 신호가 바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정쩡하다 싶으시면 정지선에서 기다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선에서 또 기다리실 때 분명히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또 제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답답해 하면서 제 뒤통수를 많이 쳐다보겠죠. 그래서 눈치껏 이제 차량의 흐름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회전은 상시할 수 있는데요. 우회전 할 때도 반드시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건너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이 횡단보도를 다 지나오셔서 길에 진입하실 때까지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다 간 후에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니까 이제 운전하시다가 급해서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행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뭐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차에다가 뭐라고 하면 상당히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 먼저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또 앞차가 왜 안 가나 하고 보면 앞차가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가 안 간다고 해서 뭐 크락션을 누르시던가 그러시지 않고 상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캐나다 이곳에서 운전할 때 크락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냥 사람들이 거의 급할 때 뭐 위급할 때 말고는 크락션을 그닥 누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같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욕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보행자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는 건지 건너셨을 땐 다 건넜는지 항시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속도예요. 속도나 신호 위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학교, 스쿨존에서는 30이라고 써 있어요. 30km로 달리라는 거죠. 달린다기보다는 좀 걷는다고 해야 되겠죠. 속도가 30km 하면은 저희가 체감을 하면 뭐 느리게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한 35쯤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나요. 30이라는 건 3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31이나 32가 되셔도 운이 나쁘다면 바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수가 있어요. 특히 스쿨존에서의 걸리게 되시면 굉장히 벌칙금도 많지만 벌점 또한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요. 또 이곳 학교가 딱 얼핏 봤을 때 학교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인지 주택인지 모르고 그냥 막 밟으신다면 정말 큰일 나니까 다니실 때 항상 이곳이 스쿨존인지 인지하시고 표지판을 잘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도 경찰이 티켓을 직접도 발부하지만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집으로 벌칙금을 내라는 표가 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희 기러기 엄마들이 오셔서 많이 운전하셔야 되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운전을 안 하고 뭐 학교가 진짜 코앞이라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기에 편리해서 운전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생활을 또 하려면 사람이 학교만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수포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곳이 많은데 그럴 때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외국에서 운전하실 때 한국에서 물론 운전을 잘 하셨던 분도 이제 이곳에 와서 조금씩 다른 법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하시면 안전운전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시트가 있는데요. 이곳의 카시트는 좀 특이하게 캐나다 거만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뭐 카시트를 갖고 오셨다 하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이곳에 오셔서 연령에 맞게 카시트를 꼭 쓰시면 되고요. 작은 애기들은 또 당연히 카시트를 써야 되지만 키가 145cm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부스터라고 해서 보조의자 카시트를 써야 되는데요. 그 보조의자가 이제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꼭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필드 트립이라도 가게 되는 날에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아침에 내릴 때 가방 메고 나서 자기 부스터도 들고 내리는 좀 짐이 많아지는 날도 간혹 있게 돼요. 그래서 부스터를 꼭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얼른 145cm가 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부스터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이면 뭐 2개 뭐 이렇게 필요하시니까 오시면 카시트도 반드시 필요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늘 한국이나 캐나다나 운전할 때 조심조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